안녕하십니까, NJ 스튜디오 차활평TV J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우디에서 나온 전기 SUV의 스포트백인 이트론 스포티백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펙을 같이 보고 그리고 시승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트론하고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95kW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 후륜에 듀얼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후륜에는 36토크의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전륜에는 31.5토크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68토크를 보여주는 상당한 토크를 보여주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300kW의 출력을 보여주는 402마력의 출력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완충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났어요. 원래는 328km의 완충 주행거리를 보여줬었는데 스포트백으로 오면서 351km의 주행거리를 보여줍니다. 좀 많이 늘어난 기분이 들죠. 그리고 10분 충전으로 고속 충전을 하면은 87km를 간다고 했었는데 이 차량은 94km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차량이기도 하고요, 무게 때문도 있을 거고 좀 인테그레이션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류 충전이 가능합니다. 원래 직류 충전을 하는데 교류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택에 사시는 분이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전 브레이크가 30%의 주행거리까지 또 섭렵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하고 비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 화석연료 차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도 겨울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화석연료 차량들보다 좀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은 많은 전자장비들, 특히 커패시터가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배터리 퍼포먼스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아우디가 얘기하기로는 테슬라는 영하 5도에서 배터리 퍼포먼스가 30%가량 줄어든다고 하지만 이 아우디 배터리는 5%밖에 저하가 되지 않아서 강력한 배터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왜 전기차가 겨울에 취약한지 덧붙이자면은 히터입니다. 보통 내연기관 차량들은 엔진 자체가 계속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 열을 가지고 이 내부 공간을 데울 수 있지만은 전기차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PTC 히터라고 하는 이 전열기구, 이렇게 전기 히터를 쓰게 되는데요, 그 전기 히터가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정말 그 전기 히터를 쓰면은 주행거리가 정말 반토막 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이제는 에어컨 구동을 반대로 역으로 해갖고 캐빈을, 실내 공간을 데우는 기술도 나오긴 했지만 아직 전기차가 겨울에 약하다, 이런 부분은 극복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차가 좀 더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아우디가 테슬라보다 좀 강점이 있다는 점을 또 부각을 하니까 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트론과 마찬가지로 30분 충전으로 주행거리 80%가량 고속 충전으로 충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드 안쪽에 프렁크가 역시나 있습니다. 프렁크 주변에 전자장비가 너무 많이 보여서 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프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커버를 뒀어요. 이렇게 프렁크를 열어보면 그래도 많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뭐 2인 장보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커다란 백팩을 넣어도 뭐 공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들은 이렇게 프렁크를 많이 만들어 놓는데 어차피 후드가 아주 단단하게 잠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행 시에 후드를 여는 게 그렇게 편하진 않죠. 후드를 열려고 안쪽에 들어가서 뭐 댕기고 열고 밀고 열고 막 너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렁크를 뭐 많이 넣어주는데 차라리 이 후드 안쪽에 좀 기술력을 좀 더 넣는 게 이 프렁크 넣는 것보다 좋지 않을까. 또 이게 트렌드라고 너무 막 집어넣는 게 그렇게 이 유저한테 편할까, 그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시승을 나가면서 또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이트론 스포츠백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이트론도 정말 고급스러운 주행을 보여줬었지만
좀 뒷심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좀 많이 스포티함이 살짝 딸린다라는 느낌이 들긴 들었었어요. 하지만 뭐 바디 컨트롤은 엄청 났으니까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해서 아까 스펙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전기차의 장점이라든지 또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언급하는 부분이 주행거리라든지 아니면 즉각적인 토크 발현, 여기에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도 처음에 거기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 이트론도 뒷심이 빠지긴 빠지지만 즉각적인 토크감 때문에 일상 드라이빙에서 좀 범퍼카 같은, 정말 강한 범퍼카 같은 그런 상쾌한 일상 펀 드라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크나큰 장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차량의 모멘텀인 것 같아요. 많은 차량들의 BMW라든지 캐딜락에서 보면은 전륜 후륜에 대한 무게 분배가 50대 50을 맞추니 아우디는 앞이 더 무겁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모멘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우리가 무게 분배가 아무리 잘 돼도 리어 디퍼런셜이라든지 트랜스미션 그리고 엔진 때문에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텀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긴 물체의 양쪽 끝이 무거워지면은 모멘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하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안정성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의 경우에서 특히 듀얼 모터의 경우에는 전륜 후륜에 각각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무게 분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딱 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크기가 얼마나 됐던, 무게가 어떻게 배분이 됐던 무게의 모멘텀은 전부 다 중앙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량 세팅도 많이 다르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서 서스펜션이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 그 모멘텀이 어떻게 몸으로 느껴지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모드로 주행해서 여기까지 왔었는데 답답합니다. 순간 토크도 아주 조심조심해서 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고요. 근데 순간 토크가 툭툭 쳐가지고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컴포트 모드는 당연히 그렇게 세팅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다이나믹 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구동을 하게 되면은 가상으로 엔진 사운드를 넣어주거든요. 상당히 묵직한 소리를 넣어줍니다.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을 어떻게 머플링을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소리가 나올까 하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소리를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딱 듣기 좋은 저음 영역대에서 우르르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역시나 다이나믹 모드로 가니까 이게 어떤 속도 영역대에서도 가스 페달을 조금만 탁 세게 밟으면은 와우 날아갈 것 같은데요. 지금 68 토크가 발을 넣는 순간에 바로바로 쏴주니까 좋습니다. 이트론이랑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트론도 제가 다이나믹 모드를 몰아봤었는데 이만큼 딱딱 쳐주질 않았거든요. 스포트백을 좀 더 스포티하게 좀 순간 출력을 많이 토해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우와 빠른데 이거? 뭔가 이트론을 만들고 테슬라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세팅을 좀 튜닝을 다르게 한 것 같거든요. 빠르다. 너무 좋다. 전기차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정말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이 작다, 중앙에 무게가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댐핑 자체도 개수도 너무 물렁물렁하게 할 건지 딱딱하게 할 건지 또 팩터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실레이션 차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임팩트가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스프링을 얼마나 요동치게 할지를 댐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기차는 오버댐핑을 하는 것 같아요. 앞뒤가 무거운 차량들의 서스펜션은 언더댐핑을 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요철로 실내에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바디가 좀 잘게 요동을 좀 많이 쳐요. 근데 그게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게가 중앙에 모여 있으니까 아주 작게 몸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튀면서 바디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버댐핑이 탁 돼버려 가지고 탁 튀자마자 그 다음에 2차 3차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은 앞뒤가 무거운 차량들은 서스펜션이 크게 튈 수가 있거든요. 크게 튀고 강하게 안쪽으로 바디가 막 심하게 울렁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은 임팩트에 대한 요동을 잘게 쪼개 가지고 몸으로 최대한 안 느껴지도록 그렇게 서스펜션이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자유자재로 노면에 맞춰 가지고 항상 그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짧은 모멘텀이라든지 서스펜션 세팅이랑 맞물려 가지고 아우디의 조향 모듈, 조향 직관성이랑
같이 또 시너지를 이룹니다. 엄청 큰 차잖아요. 전장도 엄청 길고 큰 차인데 컨트롤은 진짜 장난감 범퍼카를 운전한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향 인풋에 대한 피드백이 정말 직관적입니다. 아주 칼같이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또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차량에서 승차감을 얘기할 때 롤하고 피치를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고급 차들을 얘기할 때 요를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롤하고 피치랑 다르게 요는 이렇게 좌우로 차가 비틀리는 거를 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껴지냐면은 조향을 할 때 많이 느껴져요. 저 조향을 좀 빠르게 갈 때 조향을 하거나 이러면은 차가 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뚜두두두두 코끝이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느낌의 스트레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아우디는 원래 그 요 컨트롤을 잘하고요. 특히 그 포르쉐를 보면은 마법 같거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요 컨트롤이 정말 마법 같아요. 그런데 아우디도 조향 스트레스를 많이 깎아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전기차에서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중앙에 집중된 무게하고 이 요 컨트롤의 노하우하고 섞여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서도 초반 토크 푸시가 좋긴 좋았지만 뒷심에서 많이 딸린다라는 느낌을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포트백은 좀 더 강하게 세팅이 된 것 같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와, 우와. 자, 100% 칩니다, 지금. 와, 이게 너무 빠르다. 강합니다. 이트론보다 훨씬 더 센 것 같아요. 이트론보다 세거든요. 초반에 푸시를 크게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중반 이상, 이렇게 가스를 넣고 중반 이상, 후반 이상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막 세게 당겨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빠릅니다. 엄청 빠릅니다. 지금도 120km 정도 되거든요. 와, 120km에서 20km 가속 25km 가속을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안정감 하면서 와, 그러니까 같은 파워트레인하고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만 스포트백에서 조금 더 많이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 이트론하고. 저도 전기차 가야 되나요? 그리고 지금 리뷰하면서 차량을 계속 틀어놨어요. 전기차가 엔진이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니까 엔진을 계속 틀어놓으면은 기름값도 좀 걱정이 되고 하니까 항상 꺼놓고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계속 전자장비들 다 켜놨는데 배터리 줄어드는 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역시 뭐 효율이라든지 전기차가 최고 같다. 이렇게 스포티한 운행을 할 수 있으면서도 바디 컨트롤을 이렇게. 근데 단점을 좀 얘기를 해야죠. 단점을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전동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잘 잡힙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잡힙니다. 근데 A8에서 제가 느꼈었던 것처럼 부드럽게 잡히네요. 하지만 제동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동 스트레스가 밟을 때 욱하고 뗄 때 또 욱하고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 브레이크 세팅은 A7이라든지 A6 웨건을 리뷰했을 때도 정말 좋았고 다 좋았지만 잘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저속에서 브레이크는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밌다. 진짜 전기차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 전기차,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백인데도 실내 공간 내준 거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감탄이. 노면 소음도 하나도 안 들어와. 노면 소음도 안 들어오고 정숙합니다. 정말 작은 차를 운전하는 느낌을 들면서 스포츠카처럼 날쌘 느낌도 들고, 이 차량은 타이어 옵션도 폭이 좀 작은 옵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립감이 이트론의 판매량도 높게 있지만 이트론을 생각하시는 분은 요 스포트백 잠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또 아빠의 로망을 채워줄 만큼의 외관도 가지고 있고, 이런 운동 성능에 이런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이라든지 품질, 테슬라도 좋긴 좋겠지만 정말 강추하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재료가 아직도 좀 더 비싸니까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 같은데, 이 차량은 Q7보다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고 6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량은.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Q7보다 좀 싼 느낌이거든요. 약간 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다 따지면 이트론 스포츠백 정말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차량 소개를 위해서 열일하고 있는 차갈평TV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